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건일 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인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강력본질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정부,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깊이 공감하셔서 이번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모로 힘써주신 박용박 의원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변중부 출신 박용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정실자 상주지사장님, 또 우리 박영님, 우리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난 3월에 한번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고 또 이제 4월에 기획을 하고 그랬는데 이 층간소음 문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회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돼서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살기 좋은 어떤 삶의 질이 좀 향상되는 그런 훈훈한 사회로 만드는가,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를 꼭 법으로만 막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득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 층간소음 문제가 우리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일반 비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더 심각하게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사회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막 개혁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단체장을 하면서 효문화 중심 도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중심 도시로서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12년 동안 제가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나를 아주 내 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음, 그리고 또 사회에 보면 다 선배들이 있고 어른이 있고 경륜이 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회의 어른을 서로 공경하는, 존경하는 이런 사회,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사회의 어른들은 누구를 위해서 미래의 청소년들이 이제 바르게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효문화 중심 도시, 진짜 젊은이들이 동네 어르신들 보면 인사하고 또 어르신들은 우리 학생들 또는 아이들 보면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하는 그런 사회가 참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과 함께 또 이제 층간소음 문제로 이제 진짜 이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또 비아파트 부분에서도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보니까 자주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김영하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우리 아파트를 지면서 우리 공동주택을 지면서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다, 이쁘다 해서 막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시공을 더 튼튼하게 하고 어떤 층간소음이 없게끔 아파트를 만들면 좀 어떨까. 그러면 여기 가면 젊은 분들도 또 아이들 있는 그런 가정들도 여기 가고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다. 대부분 층간소음이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또 부부간에 가정이라도 있어서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아이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층간소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시는 건설사에서도 층간소음이 없는 우리 아파트, 우리는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30cm, 친구 한 40cm로 해서 좀 더 그냥 층간소음이 적게 이런 아파트를 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좀 좋은 의견들을 이렇게 내셔서 앞으로 층간소음이 없고 또 사회가 좀 더 훈훈한 따뜻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의 황지욱 이사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황지욱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 사회에서 사인과 사인의 갈등으로 많이 비춰져 왔는데 이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문제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있다. 그것이 건축 기준의 미비 또 시공사의 기술이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여러 가지 핑계에 의한 후진적 시공의 문제 또 정부의 제도적 허점에 의한 관리 취약이 비좁은 복합적 문제였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증폭된 것이지 근본 문제는 그 사회적 문제 갈등에서 찾으면 저희가 답을 찾기 정말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박은관 의원님과 함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거의 이제는 의원 입법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부가 지정하는 법률로 가기 전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온 집중 토론을 갖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단순히 개인 즉 사회의 문제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난 약 5년간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해도 이것이 수만 건에 이르고 있고요. 또 그 지난 5년간 증가한 폭이 10배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망 사건도 발생을 했었고요. 최근 3년간에 이 신고된 건수를 보니까 28,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법률 제정으로 정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요. 우리 박은관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도록 하는 그런 사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2002년에 우리나라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법 제정 때에 저희가 매진 설계 기준을 강화해서 집어넣자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항이 무지무지 많았었습니다. 건설사로부터도. 비용이 무진장 들어간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 한꺼번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 층간소음은 한 번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사회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2002년 당시에 결국은 서울시에서 제도를 받아들여서 가져가겠다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 법제도가 저희 이 실행되는, 지정되고 실행되는 것으로 움직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논의도 단순히 작은 어떤 그냥 갈등의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사회를 진짜 한 단계 혁신시키고 또 건설로 인한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 층간소음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이런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대우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요. 잠시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 대표해도 될까? 지금 붙어주시면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발제미 토론회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좌장을 맡으신 황지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님께서 서류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좌장을 맡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황지우입니다. 오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이 윤 부장님 통해서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곧장 박용민 박사님의 이 발제로 넘어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용민입니다. 오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층간소음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요. 저는 그 법률 배경, 그 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이라고 명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이 아니면 층간소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법상에 층간소음이라고 얘기하면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 같은 소규모의 집합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층간소음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동주거시설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두 가구 이상 연접되어 있는 그런 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층간소음 또는 여기에는 벽간소음도 포함됩니다. 이런 소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명을 공동주거시설이라는 그 이름을 썼고, 이거는 서울시 조례에도 명확하게 공동주거시설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지정법의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그 현재 바닥 충격물의 규정을 법제화해서 신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이거를 우리 미래 세대, 현재는 우리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 미래 세대에는 이런 고통을 멈추고자 해서 이 층간소음 관리법을 제정하고자 저희가 방문각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체 이 법 상황을 전체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환경부의 여러 가지 법규로 현재 강화되어 있는 규정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여기에는 바닥 중요음, 생활 층간소음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 하면 바닥 충격음이 문제인지 실질적으로 생활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헛갈려 왔어요. 그러니까 바닥 충격음은 뭐고 생활 층간소음이 뭐다라는 것을 법 안에 규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닥 충격이라는 것은 일단 공동주택 그 아파트를 쉽게 아파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어놓고 인위적으로 위에서 타격을 함으로써 아래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측정해서 현재 아파트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지어졌는가를 판단하는 그게 바닥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함으로써 모든 층간소음이 그 주거인의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와 B 위층과 아래층의 문제로 그거를 전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오해를 불러드릴 그 소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닥 충격음과 생활 층간소음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닥 충격음이 아파트를 지어놓고 인위적인 소음을 발생해서 그 기준을 그걸 측정하는 거라면 생활 층간소음은 다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위 또는 옆에 입주민이 소음을 발생해서 아래층 또는 옆집 이런 그 거주민이 영향을 받는 이와 같은 형태의 소음을 생활 층간소음으로 명확하게 본 그 법규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바닥 충격음이 문제인지 생활 층간소음이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주택법 그 상의 소음동관리법과 소음동관리법 제21조 2항 그다음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가는 규칙 제2조에는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다용도실에서 급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이 아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플러싱 할 때, 우리가 물 사용할 때의 그런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소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현행 법에서는 이 급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많이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층간소음이 급배수로 인해서 발생을 해도 이 부분은 법적인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급배수 소음도 층간소음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현재 그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 두 가지로 구분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그 벽간 그 소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라는 그 부분인데 여기 층간소음에는 오피스텔 같은 그런 공동주거시설에서의 벽간 소음도 당연히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에 명확하게 그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거리에 주체들로 국가, 지자체, 시공사, 입주자의 의무 및 그 권리를 부분별로 명확하게 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살인과 방화, 그다음에 행동의 사회적 문제로 되어진 이 문제를 지원 범위하고 대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해서 예산이 없어서 층간소음 관리를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일단 처음 킥오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규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바닥 충격음은 제일 처음에
시공사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공사 이전에 시공사가 측정을 해서 층간소음 바닥 충격음이죠. 바닥 충격음을 측정하도록 해서 그거가 등급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입주 후에 그 소음 피해자가 만약 입주를 했는데 입주자가 층간소음 바닥 충격음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는 피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소음 피해자 요청에 의해서 지자체의 부담으로 실측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층간소음과 관련돼서는 처음에 소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층간소음의 측정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설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충격음을 실질적으로 측정을 할 때 현재 부상은 저희 경질련의 정책 목표는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건설사라든가 전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 정도를 실측을 해서 그 다음에 정책 목표를 5년, 10년으로 해가지고 유예를 주는 그런 방안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건설사 쪽 또는 이제 이쪽 지자체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을 20% 정도 실측을 할 때 가능하냐라고 해서 제가 전체 연간 공동주택이 20만 호에서 25만 호 정도 공급이 되는데 이중 20만 호라고 가정했을 때 20% 실측을 하면 약 4만 건이고 1일 16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라스 인정 기반이 기본적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39개 그다음에 소음용 기술사 사무소도 있고 한국환경공단, 그다음에 한국환경보전원, 그다음에 소음용 기술사, 그다음에 소음용 전문가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20%의 실측이 있는 현재 당장에 오늘 실시된다고 해도 전부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 전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도 실측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측 비용이 세대당 160만 원 또는 15세대 이상 120만 원 든다고 하는데 현재 문제는 이 실측비가 많이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업체 간에 이 덤핑 비중이 없어서 업체가 실측하는데 굉장히 덤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건설사나 지자체가 실측 비용이 너무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닥 충격음, 층간소음은 생활 층간소음으로 구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음 유발자를 실측을 함으로써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층간소음이 이제 입주자 간의 조정으로 인해서 갈등을 제재하는 것보다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환경조정 조정위원회, 지금은 중앙환경조정 PFJ 위원회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조정 사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폭력 사태, 살인, 방화, 폭행 이와 같은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은 현실성이 굉장히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현재 완벽한 법을 설계한 게 아니라 건물로 따지면 골조를 지금 설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층간소음 공동주거설 층간소음 관리법을 왜 특별법으로 해야 하냐라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 국토부 환경부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그 법규에 파편화되어 있는 이 법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바닥 충격음, 그다음에 생활 층간소음 또는 벽간소음, 그다음에 관리까지도 전체 이 법에서 전부 원스톱으로 하고자 이 법을 설계하게 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민 박사님 발표하시는 간단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자 하면 처음에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주거 시설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전체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닥 충격음과 벽간 충격, 이렇게 뭐 전달되는 거지만 충격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결국 건축물에 대한 경고성에서 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였었고요. 또 이 측정을 하고 시공을 완벽하게 가져가는데 거기에 이제 시공사나 건설사 측에서는 비용이 증가할 거다라는 사유를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사유를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무엇이 비용이 증가하고 시간이 걸리는지는 처음에 샘플링을 통해서 제도를 정착이 아닌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그것을 유예기간을 두면서 정착 확보를 가는 것으로 나아가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서 이 법제화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주권일 서울 YMCA 분쟁조정센터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1인당 약 7분에서 8분으로 시간을 안 넘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뒤에 토론을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을 하면 지금 노벨 평화상까지는 아니고 아시아 평화상까지는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굉장히 복잡한 쉽지 않은 그런 문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먼저 이제 이번 법안을 이제 준비해 주신 우리 박용갑 의원님 그리고 정신력 관계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 하나하나 조문에 대한 코멘트는 뒤에 이제 입구도 있고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그런 의견들 주실 것 같아서 좀 광범위하게 한 총론적으로 이렇게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법 자체로 보면 굉장히 정신력 앞이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완결적이고 또 이 법 전체적인 취지나 방향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너무 치부되어 있었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좀 이 법안 내용에 코멘트하기 좀 어려웠던 게 이제 지금 입법 초안 단계니까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돼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의견을 이렇게 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고민도 있었는데 근데 의견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층간소음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오피스텔 집합 건물 관련 관할을 갖고 있고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련 법에 이제 관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을 이제 관할하는 그런 조항들이 굉장히 막 여러 법에 막 풍만하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리가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계속 저도 주장해 온 것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은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층간소음을 포함한 공동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누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청도 필요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지원법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우리 해왔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층간소음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그게 이제 층간소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 구조적으로 노정된 문제로 발생하는 게 층간소음이기도 하고 복잡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사장님은 이제 이거를 이제 건설 문제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하고 그 말씀을 굉장히 공감하는데 또 이게 하드웨어적 측면과 또 아까 우리
박은갑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공동체적인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이게 해법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사장님도 이 법이 먼저 전제가 되고 거기에 공동체적인 측면들이 가미되면 한국 사회가 크게 변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서울 문제이고 근데 당연히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법안 자체로 보면 그런 방향에서 이제 법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가 좀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해법은 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좀 고민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을 선명하게 하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법이나 이런 것들은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종합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가려고 하는 이 아이스 브레이킹 법이 되려면 조금 확장성 있게 아까 우리 박은갑 의원님 말씀하신 공동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조금 더 포함되어 있으면 나중에 수정 보완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청원한 전문을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총칙 이 취지에 보면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면 바닥 충격 문제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취지에 맞게 좀 뒤에를 이제 공동체적 측면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는 이제 취지고요. 뭐 계속 설명하면 이제 발제가 되기 때문에 좀 감추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이게 조정하는 거 좋고 굉장히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굉장히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 지금 저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웃사회 그 센터에서 데시벨 측정 한번 받고 상담 받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국토부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 LH 통해서 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그렇고 여기 환경부 이웃사회 센터 자문을 오래 했거든요. LH 쪽에서도 상담 받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안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율적 조정 체계가 갖추어지면 그리고 그거를 예방하는 어떤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하면 굉장히 더 이제 건설 기준을 강화해서 건설사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주민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보완적으로 가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토론문에는 조금 담아놨는데 우리 법안에 좀 참고할 만한 조례나 법안 내용은 담진 않았는데요. 제가 추후에 이 법안 뒤쪽으로 좀 붙여서 우리 발제자 동지 같은 분인데 박용민 발제자께 내용을 좀 전달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법안은 평택시 같은 경우는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자체장들이 갈등 관리에 참여하게 하고 평택시 이웃분쟁 조정 센터를 넣어서 거기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하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었거든요. 의정 행안부에서 의정 대상을 받은 조례이기도 하고 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뭐 층간소음 조례를 11번째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차별화를 두려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조례안에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박용민 의원 우리 발제자분하고 저 같이 이제 서울시 조례 만들 때 같이 좀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서 이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가지고 좀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자들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요약 안 하고 급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연수 국회입법조사팀 입법조사관님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 박은수 부부장입니다. 일단 먼저 발제 해주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택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의 수가 전체 주택 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쨌든 위 아래 옆 세대와 공유하는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충격에 의한 그런 소음이 굉장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제 어쨌든 주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 이 소음에 대한 민원도 많아지고 이로 인한 불편함이 커지고, 하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마다 각각 다 수행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음이어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느 정도 이게 소음으로 느껴지는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이 소음을 완화해 보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환으로 이 층간소음 관리법을 제정하시고자 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의 필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주택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설과 관리를 따로 보고자 하면 따로 볼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되면 사실 조금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이 주택이나 건축물,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이 건축물에 대한 건설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있어야 거기에서 모든 사실 어떤 바닥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 주택에 대한 건설 기준이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조금 필요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어떤 하자구조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전 이원화라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보면 이게 더 효율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주택법과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걸 하나의 법으로 모아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법률 간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유죄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몇 차례 있긴 했지만, 이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하나의 법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약간 조금씩 기존의 법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 층간소음이라는 것도 명확한 원인이 하나가 있다면 사실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고 그 요인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없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층간소음 관리법이 제정의 어떤 공감대라든지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이제 이 법을 제정을 이제 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지금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 안에 하나하나 사항도 조금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재정법 안에서의 몇 가지의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바닥 충격음과 생활 층간 소음을 구분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생활 층간 소음 안에 저는 이 바닥 충격음이라는 것이 포함되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 유괴가 과연 맞나. 그러니까 사실은 구분을 하고자 하면 바닥 충격은 급배수 소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위계상에 적합하지, 이게 소음과 충격음을 구분한다는 것은 뭐랄까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재정법 안에서 이제 국가지자체 그리고 시공사, 입주민 이렇게 각각 주체별로 업무와 권리를 규정을 하셨는데요. 물론 국가나 지자체가 그 허가를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를 유발을 하는 이런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지자체에 너무 과도한 부담이,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역마다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이 다르고, 그리고 같은 시공 방법으로
건설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입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단지는 분명히 그게 소음으로 인지를 할 테고 어느 단지는 그게 소음으로 인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각각 숫자 그리고 재정적 지원,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이게 과연 지자체가 부담이 가능할까? 물론 행정적인 부담도 분명히 크겠지만 저는 이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가 보조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허가를 하는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담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여를 국가나 지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게 맞는가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입주자에 대한 지금 권리만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 개정법 안에. 사실 공동주택은 여러 명이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사는 공간이고 내가 만약에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약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입주자가 소음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입었다. 이걸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의 권리를 책임져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지 입주자들에게 배려하고 조심하는 생활 방식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의무와 권리를 같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생활 층간소음으로 인한 벌칙, 보상, 분쟁 해결 체계도 이제 이 재정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안에 이런 사항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쟁의 원인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이기 때문에 동일한 체계와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층간소음 하나를 쏙 빼서 재정법에 담는다. 그러면 사실은 다시 이 절차와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가서 그 흐름과 무사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행정적인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좀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토론회는 담지 않았는데 이제 발제 아까 내용 들으면서 들었던 게 지금 공동주거시설이라고 해서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제 조례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걸 법률로 규정을 이제 하고 그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공동주거시설 안에 지금 뭐 주택도 들어있지만 오피스텔도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용도별로 건축 기준과 건축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심지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주거용도 있지만 건축법에 따라 업무시설에 따른 건축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은 주택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든 이 계산을 이 재정법 안에 넣어서 동일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면 이거는 당연히 물리적인 기준 충족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불안할 것인지 그렇다면 모든 여러 명 공유하며 사는 공간을 다 여기 집어넣을 것인지 이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나눌 것인지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나중에 다시 또 흐트러집니다. 그럴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재정법 안에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앞으로의 이제 세대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하자라고 하는 그 취지는 분명히 공감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층간소음을 완화해 줄 것인가. 그 전에 몇 해 정도는 다세대입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해당이 되지 않지만 층간소음이 심하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층간소음 완화 매트 같은 걸 지원해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 2년 정도 되다가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융자 사업이어서 결국은 입주자들이 돈을 그냥 융자 받아서 어쨌든 돌려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합법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절차도 까다롭고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크게 실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신축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닥 구조를 뭐 개발한다든지 이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향상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기존의 주택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돼야 될 건 앞으로의 주택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주택은 적어도 30년 이상을 더 사용을 할 텐데 이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층간소음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관리의 범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층간소음, 우리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예요 라고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 어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목표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 층간소음이라는 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 소음을 완화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물리적인 수단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꾸준히 교육을 하면서 배려를 하자, 서로 조심을 하자, 이런 식으로 입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조금 더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은영 대한검사정치연구원 연구위원 그런 같습니다. 네, 대한검사정치연구원 이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다루고 계시는 층간소음에 관해서 강화하는 방식을 찬성합니다. 공동주거 시설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파트에 관하면서 빌라 파트 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에 어떻게 되는지 간에 비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희 집이 소소하지만 층간소음 가해자로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 여아 둘이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층간소음의 가해자로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앞에 살던 아파트는 94년도 준공된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서 아랫집께서 힘들어하셨고요. 따님들 보겠습니다. 아들 있으신 분들은 더 아셨겠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01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 지금도 아랫집 아주머니 컴플레인을 하십니다. 특히 그 집에 장기 취업 준비생이 나는 분들이 계셔서 평균 낮에도 식법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층간소음이 참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서도 제가 가해자여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가 많죠. 제가 90년대에 학생이 있을 때는 대한민국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비중이 낮았습니다. 30% 40% 정도였는데 2000년대에 넘어가면 확 올라가서 지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 30년이 넘은 아파트도 재건축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옛날 아파트들보다 순서가 더 원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재건축이 더 쉽지 않습니다. 얘기는 더 오래 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에 대한 형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강화 방식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급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느 분야든지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반발의 초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자료에 반가웠던 신축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은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 정도 말씀하시는 거니까 전수조사보다는 많이 주셨지만 지금 현행 기준보다는 상당히 많은 이런 식으로 고려하시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저희 2년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공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즉
사용 수익을 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발표하신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도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더 강화된 내용을 전면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역시 높게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된 새 법안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이 코스가 신축 건물에 대한 하드웨어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앞서 법조사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규정이 다 비슷한 게 있어서 그 기준을 강화하면 해결되는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번 법령이 새로운 법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차선책으로서 기존에 있는 건축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도 앞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문제를 강조하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공동주택관리청이라고 하는 개념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법 문제를 맡고 있는 곳은 지자체가 상당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독립 관청을 만들어서 전국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작은 지역에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각 지자체가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역할이 이원화되거나 아니면 그 역할들을 모두 가져오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층간소음 관리법 같은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시고 이제 알리시는 것 그 자체가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인지를 다시 재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상책으로서 기존 법령을 보완하고 그런 수정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만 낼 수 있다면 이번 정부에서 지난 선거 때였죠. 그 흥로 100명 비슷한 얘기 나오면서 지금 결과만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이게 법령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인지라든지를 감소하고 완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세영 환경부 생활환경관장님 토론 듣도록 네. 안녕하세요.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원지연입니다. 층간소음 진짜 이웃 간의 갈등 이야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이제 함께 강하는데 주시는 게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정부에서도 당연히 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국토부와 환경부가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주택을 이제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에 좀 편안히 어떤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닥 충격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제 인적 검사 기준 규정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환경부가 이제 국민의 어떤 건강을 보호하고 또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층간소음에 따른 어떤 환경 피해, 스트레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피해 분담 조정 지원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기준은 이제 소음진흥관리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이제 환경부랑 국토부랑 공동주경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소관 부처의 어떤 기능 그리고 근거법의 목적에 따라서 층간소음을 양부처 간의 이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부와 국토부가 좀 협력해서 다각적 측면에서 이제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국민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이제 맡은 역할에 이제 각자 이제 소관법에서 규정하는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또 협력할 방안들도 무엇이 더 있을지 이렇게
진출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발제에서 제시해주신 내용 중에 저희 환경보호 소관 사항 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생활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떤 소음 측정 뭐 이제 같은 거 말씀 주셨잖아요. 환경부에서 예산 부담해서 이렇게 무료로 해주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 이미 지금 다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공단에서 이미 무료 소음 측정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이제 이게 사실 주요 골자시잖아요. 이 2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층간소음 관리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관리의 대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입법조사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비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뭐 그래서 건설 측면에서 저는 이제 잘 아무래도 과장님보다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르게 지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바닥 충격음도 마찬가지고 어떤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그냥 너무 다른 양상으로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좀 법의 범주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를 좀 충분히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분들도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환경부도 이제 저희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전화 상담 해드리고 현장 진단 컨설팅까지 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 서비스는 이제 저희가 비공유동주택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3년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도권과 광주에 대해서 시범 적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 전국 확대하는 쪽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는 비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충분히 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차원의 검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비공동주택의 관리와 전국 확대 부분이 좀 큰 골자가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2024년부터는 현장 진단할 때 전문 심리상담사가 전문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원래는 이제 환경공단 직원분들이나 이제 관련 직원분들이 나가서 했던 거에 대해서 전문 심리상담사분들 가셔가지고 피해 세대에 전문 심리상담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하고 있고요. 올해 7월부터는 이제 소음 측정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도입하고 해서 소음 측정기도 저희가 이제 최대한 6개월까지도 무료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해서 아무래도 이제 사시는 집에서 이제 소음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또 자각 측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충분히 자각 측정하면서 이렇게 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아주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운영을 하느라고 조금 저희 많이 하고 싶어도 이제 조금 약간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현장 진단 횟수나 좀 전문 심리 상담 같은 거는 좀 많이 늘려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떤 예산 확대 좀 신경 쓰면서 좀 넓혀가려고 하는 그런 좀 의지가 있고요.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법보다 이제 어떤 자율적인 그런 배려 이런 부분에서 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 환경부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어떤 이웃 간의 상호 이해나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불편 해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층간소음의 어떤 피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저희도 이제 이웃사회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은 저희 이제 공단 분들 얘기도 듣고 하면은 사실 이게 층간소음의 문제는 어떤 그 자기 그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 정서적인 물론 뭐 소위 빈정상하는 문제 뭐 이래서 이거를 유선 상담만으로도 사실 뭐 속상해서 전화 주셨다가 풀리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서비스들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좀 운영하면서 이미 뭐 유선 상담 1차, 2차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마음도 풀리시고 뭐 하다 보면은 좀 그 상담 부분 해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서비스를 충실히 운영해가도록 하고 예,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좀 정원한 좀 정말 생활 환경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 좀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 저도 계속 끼어들어서 하고 싶은 게 많고 아마 의원님도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김영하 국토부 주택건설본부과장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부 주택건설본부과장 김영하입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내용과 토론해주신 내용을 잘 들었고 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행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저희가 되게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만족을 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자괴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많은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주 비율이 거의 40% 정도에 이르고 이 공동주택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것까지 해서 타인과 생활 환경을 공유하고 주택에 있는 비중은 사실 거의 100%에 거의 육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없앨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다들 알고 계실 걸로 이해가 되고 발제문에서는 사실 방치되고 있다고 표현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방치됐다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저희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발제자료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저희가 2022년 8월 달에 바닥 충격음에 대한 사후 성능 확인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행이 된 건은 23건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바닥 충격음 사후 성능제를 도입을 하면서 적용하는 대상을 그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부터 적용을 하였습니다. 소급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물량들이 이제 준공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추정컨대 아마 2026년도부터는 상당히 그 사후 성능 확인을 받는 그 준공 물량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돌려봤을 때는 2027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후 성능 확인 대상들이 다 돼서 준공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3건 중에서 20건은 이미 첫 번째 성능 검사에서 통과를 했거나 첫 번째는 미달을 했지만 지자체의 보완 시공 의무 보완 시공 권고에 따라서 보완 시공 후에 조건을 충족해서 준공이 된 상태이고 한 건은 현재 보완 시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두 건은 기준이 일부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준공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 중에는 그 기준 미달했을 때 보완 시공에 참고할 수 있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를 한 바가 있고 이 부분도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올해 말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에는 1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그동안에 많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센터 운영을 통해서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적용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3등급, 2등급 점진적으로 향상을 시켜왔고 올해부터는 1등급 설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준공되는 시점인 3,4년 정도 후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은 1등급의 성능을 갖춘 주택으로 공급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기술 공모 행사도 개최를 하면서 한 1년에 4-5건 정도의 신규 바닥 구조를 개발을 해서 민간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는 앞서 발제해주신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년 전에 2023년 12월에 저희가 바닥충격금 사후 성능 확인제에서 이 지자체장들이 보안 시공을 권고로 운영하다 보니 일부 사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권영진 의원님, 문진석 의원님, 국경 의원님 세 분께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법안 내용에는 이 보안 시공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 기준을 미달했을 때는 준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상 준공 단계에서 바닥 구조에 대해서 성능 검사했을 때 미달이 발생했을 때 보안 시공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중간에 바닥 구조 전면 시공 이전에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이 법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의원님께서도 아파트 단지에 이제 우리 아파트는 1등급으로 설계된 아파트다. 우리는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다. 이렇게 홍보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도 언급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시공사들이 이제 1등급으로 시공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조금 부여를 해줘야 자발적으로 1등급의 아파트를 많이 건설을 해서 공급을 하고 그 부분을 홍보 포인트의 분야 홍보 당시에 활용해가지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홍보를 하면 저희도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우수 등급을 사용했을 때는 각종 이런 점검 절차라든지 이후에 준공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이 법안에 다수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 개정이 사실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고 최근에 이제 권영진 의원님, 윤성 의원, 국회의원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준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논의만 된다면 조기에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언급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공동주택관리법은 원래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었던 법이었고 2016년도에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분법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2016년에 분법이 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두 개의 법률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 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거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저도 아까 입법조사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재정법의 그런 기본적인 인식의 배경에는 입주자를 피해자로만 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켜야 되는 생활 수칙이라든지 노력의 의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기축 아파트의 기축 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입법조사관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기존에 저희가 층간소음 기축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융자 사업을 2개를 운영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씀해 주신 방음매트 시공 지원 사업이고요. 그 국민주택 기금을 통해서 융자 지원을 하는 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첫년도에는 약간 좀 지원이 미달해 신청이 저조했지만은 2차년도에는 상당히 좀 지원이 많이 돼서 그래도 30~40%의 예산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가 많이 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수요를 좀 많이 도출되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의원들께서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셨고 방음매트 업체한테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그런 약간 좀 저희 입장에서 되게 황당한 그런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예산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바닥 구조를 고성능 등급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융자를 추가로 해주는 그런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리모델링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주택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많이 없으셨던 걸로 이해를 했고 또 융자 사업이 기본적인 한계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기축주택은 사실상 바닥 구조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설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닥 구조 전면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는 집을 비워야지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주택은 사실상 저희가 제도적이나 법적인 측면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용을 지원해서 돈을 많이 대주면 그 부분을 개선하고 하시겠지만은 이게 이미 어떤 특정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게 상당히
논리적인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방음매트 시공이 사실 되게 미미한 보완책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작동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이제 융자 사업을 재정으로 전환을 하고자 그렇게 되게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이 실패를 해서 올해 사업은 진행을 되지 못했는데요.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주시면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지원을 받고 좀 하려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시민 정치 쪽에서도 여론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아까 환경부 과장님 말씀 중에서는 저희가 국토부 환경부가 나름대로 이제 그 각각의 영역에서 발전해서 지금 접점이 성공된 게 사실 층간소음이거든요. 저희는 사실 공동주택 관리의 차원에서 층간소음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환경부는 소음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각각의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원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제 손에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층간소음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일원화를 만약에 해서 환경부로 예를 들면 일원화를 했는데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거 환경부로 일원화됐으니까 저희한테 말씀하지 마세요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창구를 다양화해서 다각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일원화보다는 창구가 여러 개 있을수록 사실 민원인들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까 상호 간의 연계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층간소음은 법이나 제도만으로 사실 해소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 앞서 발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바닥 충격음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층간소음 측정법에 대한 국제 표준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서도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시공사들에게 조금 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더 좋은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생활 에티카를 가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정부보다는 시민단체가 더 많은 영향을 발휘해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됐어요. 일단 토론자들 의견을 들었는데 필요에서도 의견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들어볼까요? 그러면 10초씩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하시고 먼저 손 드셨으니까 저 끝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먼저 이동 피해 예방 자문위원 맡은 장기호입니다. 김연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 대선 주자가 바닥 충의 가다 정공연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기존 바닥 충격 가다 정공연이 5년의 이유와 또 5년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먼저 알려주시죠. 이건 민법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4자 정복이 있다 그러면은 민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아니면 국민의힘의 그 대선 주자가 잘못 발표한 건가요? 부분은 구역사항은 확인을 드리고요. 그럼 김문수 대선 주자가 잘못 발표한 거예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사업승인 확인 제도에서 사업 주체가 보안 시공하라는 것은 분양 성능 분법 위반입니다. 즉 사업 주체가 2등급을 분양했는데 계약 위반했다는 사업 주체한테 보안 시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5% 세대 측정해서 사용성을 입증했는데 나머지 측정하는 이 측정 세대에서 입주민이 측정 결과 성능 미달이 되었을 경우 시공사에 대해서 가자보수 요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사업 주체에다가 손해배상 및 그 시공을 가져오서 요구를 해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서 국토부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답변을 막 요구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 담당 과정인데 지금 입주민들이 5% 사업성능 확인 제도인데 지금은 그 계약 위반에 따라서 조합이 자기가 집을 시행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부담
과감하게 좀 법이 개정됐습니다. 주택에. 그러면 5% 측정했는데 나머지 95%는 미측정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이해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제가 좀 끊는데요. 일단 질의응답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공식적으로요. 또 하나는 이제 질문서를 가져오신 것을 주시면 전달하시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죠. 답변을 좀 나중에라도 더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그럼 제가 네. 잠깐 말씀하신 대로 질의서를 자, 그럼 이제 나눠주신 동안에 또 같은 사람이신가요? 네, 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할 네, 네. 다름이 아니고 그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인지 솔직히 저는 이제 시사경제시 더 소프트의 팀 정도거든요. 층간소음 문제 관련해서 기사도 몇 번 썼었고 취재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왜 이게 어렵게 접근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시공사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이렇게 그 충격음이라는 어떤 기준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지키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주건희 센터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떤 층간소음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걸 그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보여주면서 지금 이렇게 소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나고 해서 어떤 책임을 지우고 의무를 지운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층간소음 매트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그 매트 관련해서 이게 이제 뭐 특혜 문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취재해 본 바는 매트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느냐,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 기준이 있느냐 이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층간소음 매트를 깔면 소음이 얼마나 줄어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원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업은 이미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속도부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좀 더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기준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정밀하게 법률을 만들어가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게 들었습니다. 사실 발제자도 뭔가 이렇게 답변을 한 시간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박 의원님 이 자리에 마련해 주셨는데 네, 좀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저도 쭉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인수 우리 조사관님 말씀하시기에 사실 지금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지어질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럼 기존에 있는 주택, 더 많은 기존에 있는 주택은 어떻게 층간소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매트 이것을 사실 저도 층간소음 매트를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갖다 깔아놓는데 조금 효과는 있어요. 훨씬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융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방법에 있어서 조금은 내가 차라리 융자 받고 서지 뛰고 왔다 갔다 하느니 내가 그냥 돈 벌어서 사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효과는 있지만은 방법에 있어서 조금 복잡하고 불편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유사이트 센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바닥 그 층간소음을 포함해서 생활 층간소음 이것을 어떻게 좀 상담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이제 사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을 없앨 수는 없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사실 이것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 건축 부분에서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돼야 되겠고, 또한 우리 어떤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좁혀나가야 된다. 우리가 그 전에 보면,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아령집이 이사 왔으면 떡도 돌리고 했잖아요. 떡도 돌리고, 또는 우리가 반상회 한다고 모아서 같이, 그러면 위에서 조금 시끄러도 아래에서 시끄러도 누구네 녀석도 뛰는구나, 또는 좀 그지 뭐 이렇게 좀 시끄럽구나 하더라도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또 그냥 만나면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가 같이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토론회 정신자리에서 했었고요. 또 국회에 와서도 이 토론회와 입법과 관련된 저희가 기자회견도 계속 개최해왔고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걸 저희 오늘 이거를 끝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갖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법도 더 다듬어가고 또 가장 지금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박윤갑 위원장과 손잡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 해결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지영 과장님, 김영하 과장님 두 분 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부가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행동 양태가 좀 달라집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 지금 아마 다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요. 계속해서 의견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좋은 법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